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0월 31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공화당 대선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선거 유세에서 잦은 말실수를 저지르며 고령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아이오와주 수시티에서 열린 유세에서 우리가 아주 잘 해낸 곳인 수폴스에서 인사를 전한다며 수폴스에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폴스는 수시티에서 약 120km 떨어진 사우스다코타주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는 이날 함께 무대에 선 인사가 실수를 지적하자 그제서야 고쳐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집회에서는 지지자들을 향해 내가 대선에서 버럭 오바마 대통령을 꺾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붙은 적이 없습니다. 신문은 비전통적인 연설 스타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징인 만큼 이 같은 실수가 그의 나이와 연관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가장 강력한 공격 수단 중에 하나였던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가 너무 많다는 주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77세로 80세인 바이든 대통령보다 불과 3살이 어립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그들의 활력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 3명 중 2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임기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답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만이 같은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주택 가격 지표가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오늘 S&P 다우존스 인덱스 발표에 따르면 8월 미국의 코로지 케이스슐러 주택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4%가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가 상승했습니다. 미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이 지수는 전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하락했다가 2월부터 7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 탓에 과거 저금리 대출로 집을 산 주택 보유자들이 기존 집을 팔기를 꺼리면서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계 제1의 선진국이자 강대국으로 뽑히고 있는 미국에서 먹거리가 부족한 식량 불안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연방농무부가 연방 센서스의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먹거리가 부족한 식량 불안 가구는 2022년 말 1,698만 가구로 전체에서 12.8%를 기록했습니다. 이 극빈층도 2021년 508만 가구 3.8%, 2020년에 514만 가구 3.9%에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는 식품 불안 가구들은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른만 있는 가구는 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세 이하 영유아들이 있는 가구에서는 17%나 식량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가정의 먹거리 부족, 식량 불안 가구가 급증한 주된 이유는 팬데믹 시절 부양자녀 1인당 $3,000에서 $3,600나 지급했던 차일드 텍스 크레딧 등 연방 지원이 모두 끊겼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22년부터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비롯한 팬데믹 연방 지원금이 모두 끝나 미국의 빈곤층과 식량 불안 가구 등이 다시 급증하게 된 것으로 연방 당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할로윈을 앞둔 지난 주말 27일에서 29일 4일간 최소 4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총격 사건이 13개의 도시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비영리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지난 29일에서 29일 플로리다주 템파,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 일리노이주 시카고, 텍사스주의 텍사스캐나 등 13곳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79명이 부상했습니다. 오늘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한국인의 피해는 없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경찰은 지난 29일 새벽 한 할로윈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상자들의 연령대는 16세에서 22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슷한 시각인 29일 오전 3시께 플로리다주 템파의 술집과 클럽 일대에서도 두 무리 간의 다툼으로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18세에서 27세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경찰은 22세 용의자를 체포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의 한 인플루언서가 영화 홍보의 목적으로 하늘에서 100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뿌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체코 방송인 겸 인플루언서 카밀 바로드셰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세계 최초의 돈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카밀이 체코 리사나 트라뱀 인근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현금을 뿌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하늘 아래에는 무려 4,000명의 사람들이 가방과 봉투 등을 갖고 돈을 쓸어 담기 위해 뛰어다녔고 카밀이 뿌린 100만 달러는 1시간도 채 안 돼 없어졌습니다. 카밀은 영화 원맨쇼 더 무비 홍보를 위해 이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영화에 숨겨진 암호 코드를 해독한 단 한 명에게 100만 달러를 줄 계획이었으나 아무도 문제를 풀지 못해 모든 참가자에게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영상의 조회수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총 3천만 회를 넘겼습니다. 오는 5일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즉 썸머 타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12일에 시작된 올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은 이번 주 일요일 동부시간 기준 오전 2시에 해제됨과 동시에 1시간 전인 오전 1시가 됩니다. 이 때문에 알람을 맞춰둔 시간보다 1시간 더 잘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애틀랜타와 한국 간의 시차는 지금의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1시간 늘어나게 됩니다. 조지아주 기상청은 어제 오후 기온이 화씨 80도 중반에 진입한 후 수요일 오전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한파주의보는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내려졌습니다. 수요일 오전 조지아 북동부의 고지대에서는 기온이 화씨 23도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일부 대도시 지역도 아침 기온이 최저 화씨 28도까지 떨어집니다. 시내 지역은 영하권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시속 20마일의 차가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일은 전반적으로 햇살이 비추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번 한파주의보는 갑작스러운 기온 급강하로 인한 주의보로 기상청은 노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건강에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0월 31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